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AMD 구글 효과의 미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AI가 주요 이슈가 오래간만에 됐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하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조금만 할 거나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 퐁당퐁당 증시 10일차에 접어들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빅3 이벤트가 시작이 됐잖아요.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증시에서 가장 선전하고 있는 종목군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봤더니 100위부터 150위 사이에 있더라.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증시는 다우가 0.17% 올랐고 S&P 500은 0.8%. 지금 계속해서 1% 이하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나스닥은 오늘 AMD와 구글 효과로 1% 이상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0.6% 정도 올랐는데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증가된 상태에서 정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은 둔해진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고용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고용 둔화되고 금리는 낮아지고 이런 환경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이런 환경 속에서 종목들이 어떤 이슈몰이를 좀 했죠. AMD가 10%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새로운 어떤 칩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이제 넣을 것이다.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까지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시장이 4천억 달러 이상 커질 거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10%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도 지금 새로운 어떤 모델 그 제미나이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넘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또 5%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엔비디아가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보시다시피 51선에서 이제 튕기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느냐 올라가느냐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튕겨 올라가면서 또 엔비디아까지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시장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발언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오늘도 여전히 긍부정론 엇갈리는데 대표적으로 톱니,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내년 증시 5,200까지 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금융은 완화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비관론자 콜라노비치 이분은 작년에 비관론 작년에 낙관론 올해는 비관론 엇박자의 전형으로 돼버렸는데 어쨌든 내년에 주식 투자하면 손해볼 거다.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라면 랠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주요 이제 분석가들 또는 증권사별 움직임을 보면 JP모건이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4,200포인트로 되게 많이 내년에 하락할 거다. 모건 스탠리도 약간 하락할 거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낙관론자 중에는 뭐 톱니가 이제 속해 있는 곳에서 5,200, 도이치뱅크가 5,100 이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고용지표, CPI, FMC 앞두고 있잖아요. 각각 이제 그 데이터 나오는 당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올해 들어서 이 데이터별 날짜별 통계를 봤더니 고용 데이터 나오는 발표 당일 0.47%포인트 올라갔고 상승 확률은 60%, 그리고 CPI가 발표되는 날은 평균 0.45%포인트 올랐고 상승 확률은 73%. 근데 FMC는 좀 부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5%포인트 하락했고 상승 확률은 57%. 이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벤트가 이어지게 되는데 두 개 일정은 상대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고 하나 일정은 빠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장 이제 투자들은 내심 여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일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주목해 볼 만한 게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111억 6천만 달러를 매수했는데 대만을 76억 달러 가까이 매수했고 한국을 33억 달러 매수했고 인도를 약 11억 달러 정도 매수했다. 근데 한국과 대만 매수한 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질지 볼만하고 근데 반면에 이 칩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했잖아요. 그거는 긍정적인데 이게 지속적이 될 거냐 이건 의구심이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재고를 최근에 다시 쌓아놨는데 충분히 쌓아서 더 이상
사들일 여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칩 시장이 호황을 누릴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되게 많이 하락했는데 일본이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채권 금리 약간 상승, 이런 변수로 작동을 했고, 달러가 약세 보인 것도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한국 지수는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고, 야간 선물도 0.7% 정도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은 또 오늘 퐁당퐁당해서 이제 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우리 증시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 계속 이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거의 몰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만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인 게 이제 어제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은 거의 다 팔았죠. 예, 유통, 금융 샀는데 유통은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이 들어가고 금융은 에코프로가 이제 금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좀 양쪽 다 이제 좀 선별적으로 하는 걸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이게 이제 폭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수에서 전기전자가 5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고르게 매수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어저께 통계를 내보니까 어저께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별 평균 상승률을 제가 좀 따져봤거든요. 봤더니 1위부터 5위까지는 평균 0.8% 빠지고 51위부터 100위까지는 1% 빠졌는데 101위부터 152 사이가 되게 선전했어요. 어제 같은 날 안 빠졌어요, 거의. 예, 그리고 151위부터 200위까지가 거의 2%나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101위부터 152위가 4,560억에서부터 6,269억 사이가 이제 이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 쪽에서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을 움직일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중위권 정도 되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몰려서 거기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류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시세 흐름이 또 수급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종목군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퐁당퐁당 10일차. 지금으로 봐서는 또 오늘은 또 올라가서 10일째 방향성 없이 등락만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순매도로 끝났는데 이번 주 오늘 만약에 매도로 가서 매도로 바뀌게 되면 투자자들이 되게 신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출주와 금융, 전기가스, 제가 이걸 나열한 거 뭐냐면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을 좀 잃은 상태, 이걸 가늠해 주는 게 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이걸 사느냐, 금융과 전기가스 이런 쪽에 붙느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니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중위권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한 거 보면 내년도에 0.5%포인트 이하의 금리 인하만 단행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무려 75%. 지금 투자자들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투자들은 이미 뭐 내년도 상반기에 저 정도 내려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분석가들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투자들은 끊임없이 금리 인하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이제 눈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 뭐 CPI를 비롯해서 여러 데이터들의 확인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들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들어오신 김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